소셜연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질문은 좀 각색했는데요. 내가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을 받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이. 근데 이게 도대체 과세 소득이냐 아니냐, 그리고 과세가 된다면 얼마나 과세가 되는 거냐, 이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 질문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을 수령하게 된다. 부부가 같이 받는 금액이라 몇만 불은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마다 이게 과세되는 소득이라는 사람도 있고 얼마까지는 또 과세 안 된다고도 하는데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받는 소셜연금은요,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죠. 42,000불. 그리고 기타, 그것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연 46,000불인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뭐 이런 제 영상의 댓글로도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그걸 카피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 오늘은 뭐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또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과세 소득이냐 아니냐, 그리고 과세 소득이면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져보는 자리이니까요. 그럼에도 소셜연금이 도대체 뭐냐,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뭐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요, 항상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뭐 15.3% 중에 6.2% 타임스 2니까 12.8%인가요? 그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인데, 보통 급여 생활자의 경우는 본인이 절반을 내고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내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동안의 일정 금액 이상의 earned income이 있으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매년 4크레딧씩 쌓이면서 결국 10년이니까 40크레딧 이상을 확보하면 그저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언제 받느냐라고 하면 62세부터 70세 사이에 내가 받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FRA라 그래서 Full Retirement Age를 67세로 선정을 하고, 그로부터 뭐 5살 어린 62세에도 할 수 있고 그로부터 늦출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은 이거잖아요. 이게 67세에 100% 나에게 베스팅이 된 금액의 100%를 받는다면 내가 더 젊은 나이에 받으면 줄어들고, 더 나이가 들어서 받으면 124%까지 늘어난다. 이게 기본적인 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 소셜연금을 더 많이 받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CBS의 어떤 신문 기사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었죠. 그 중에 사람들이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의 책을 소개하면서 신문 기사가 너무 빨리 받는 경향이 있다 뭐 등등등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그 영상 많이들 봐주셨는데 혹시 또 아직 안 보신 분들,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84강이에요. 그래서 보시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67세를 기준으로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소셜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 규정은요, 일부는 택서블 인컴이 될 수 있다예요.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 소셜연금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계산하는 게 뒤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조금 짜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컨셉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시중에 이런 텍스 소프트웨어를 쓰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제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어떤 퀄리티 오브 라이프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세후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에 맞게 생활을 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 얼마인데 그게 얼마만큼 과세돼서 세후 베너핏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요 테이블을 보셔야 돼요. 요게 1번 테이블은 결혼하고 이 부부 공동인 경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싱글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 여기 보여주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이따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소득 기준이에요. 소득. 자, 과세되는 이 소셜 연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에 대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임시소득이라는 것을 구해야 돼요. Provisional Income이라고 하는데 임시소득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받는 이 소셜 연금액 곱하기 50% 플러스 기타 소득이에요. 내가 그 해에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50%고요. 더하기 다른 데서 내가 버는 소득을 말해요. 그걸 합친 게 임시소득이에요. Provisional Income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임시소득이 요 놈들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과세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앞서 그 사례, 이 홍길동 씨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소셜연금을 42,000불 받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46,000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볼게요. 42,000 그리고 기타 소득이 46,000. 그러면 앞서 소셜연금액이 42,000, 그 다음에 46,000이죠. 그럼 뒤에 나와요.
프로비저널 인컴 이어 42,000 나누기 2죠. 곱하기 50%니까 기타 소득을 더하면 67,000이라는 거죠. 이게 프로비저널 인컴이에요. 그러면 프로비저널 인컴이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느냐. 이분은 부부 공동이잖아요. 앞서 이게 67,000이에요. 67,000인데 이게 0부터 32,000보다 크죠. 그리고 32,000보다 44,000까지보다 더 크죠. 46,000보다 더 큰 67,000이 여기 있죠. 그러니 요 32,000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택서블 어마운트가 없어요. 그리고 32,000부터 44,000에 대해서는 50%니까 요게 요 사이에 있는 금액이 12,000이죠. 12,000 곱하기 50%니까 최대 6,000불이 택서블 어마운트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67,000에서 44,000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죠? 23,000이잖아요. 23,000 곱하기 85%라는 거예요. 그래서 85%를 하면 아까 6,000불에서 요놈 곱하기 85를 한 19,950 요거를 더한 게 25,950이고 이게 결국 이분이 당해의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중에 과세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2번을 통해서 계산된 과세 대상 금액이 최대 과세 대상 소셜연금액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어렵다. 최대 이 과세 대상 소셜연금액이 뭐냐면 내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그 해의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있죠? 곱하기 85%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은 어떠한 경우에도 85%는 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분이 받은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 42,0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거 곱하기 85 하면 35,700이죠. 그러니까 2번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이 요거보단 낮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만약에 더 높아도 요거까지만 된다는 거니까 이분은 25,950불 본인의 그 42,000불이라고 하는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중에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이 계산을 꼭 하시게 되느냐 개개인들이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걸 직접 하는 게 수월치는 않겠으나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42,000불의 연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을 받아도 실제 내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고 그로부터 과세되는 금액이 과세 이후에 받는 소득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은퇴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그 예상액을 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1040이라는 걸 계산할 때 여기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거를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소셜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은 과세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로 과세되는 그 연금액은 받은 그해 받은 금액 85% 넘지 않고요. 다소 복잡할 수 있고 따라서 텍스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하나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후 현금을 파악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다. 왜? 그걸 통해서 부부면 또는 개인 뭐 싱글이면 어찌됐건 내가 이만큼의 현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하고 그에 대해서 세후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 얼마만큼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보고 나머지 부족분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는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그에 따라 내가 플랜하고 그에 필요한 어떤 뭐 금융 상품이 됐건 어떤 식으로든 대비하는 것이 바로 리타이어먼트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걸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내용을 꼭 숙지해서 앞으로 이 리타이어먼트 은퇴 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